네, 시장에 대해 마냥 불안감을 느끼기보다는 어떤 섹터와 종목 위주로 공부해두면 좋을지 투자텔미에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키워드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키워드는 영광입니다. 이 단순한 제약사가 아니라 실제 매출이 찍히면서 과거의 영광을 되찾아가는 한 기업이 있습니다. 실적과 리포트 내용 전해드릴 거고요. 엔비디아의 하청업체가 아니라 진정한 파트너사로 거듭나고 있는 기업도 있습니다. 기업 가치가 얼마나 달라지고 있는 건지 주가로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은 꿈의 숫자 7,000입니다. 과연 현실 도달 가능한 숫자인 건지 근거와 논리들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텔미 시작할게요. 어제 실적 발표와 함께 오늘 한미약품은 증권사들이 일제히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는 리포트를 내놨더라고요. 그중에서 가장 높은 목표 주가를 제시한 NH투자증권 한승현 애널리스트의 리포트 내용 같이 보겠습니다. 리포트 제목부터 비장하죠. 다시 한번 영광을입니다. 이 포인트들을 보면 이제 한미약품은 그냥 단순한 제약사가 아니라 프리미엄을 줘야 할 때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한미약품은 올해부터 국내 제약사 중에 최초로 비만 치료제로 실제 매출을 내기 시작합니다. 국내 식약처 허가도 앞두고 있고 최근에 멕시코로 기술 수출 성과도 있었죠. 이제 실적에 비만 신약이라는 숫자가 찍히는 첫 번째 구간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더 높게 쳐줘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리고 어제 실적 발표 이후로 시장의 우려가 말끔히 좀 씻겨 나갔다라는 점도 긍정적입니다. 정리한 자료 보면서 얘기를 조금 더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리포트를 기반으로 제가 자료를 한번 만들어 봤고요. 일단 전일 실적 발표 때 비용이 좀 늘긴 했더라고요. 하지만 이건 호재성 비용이었습니다. 이 머크로 기술 수출했던 비만 치료제가 임상 3상에 진입하기 위해서 임상에 쓸 약을 미리 생산하느라 비용이 반영이 된 거였습니다. 이 말은 즉 임상이 순항하고 있다라는 증거가 또 되는 셈이겠죠. 빠르면 올해 2분기 6월쯤에 열리는 미국 당뇨학회에서 임상 이상 결과가 발표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포인트로는 올해 신규 기술 수출 모멘텀이 있습니다. 회사 측에서 처음으로 구체적인 계획을 밝혔는데요. 올해 안에 기술 수출 1건 이상을 성사시키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주목을 받는 후보가 2개가 있는데 하나는 릴리의 비만약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누리는 3중 작용제고요. 다른 하나는 살을 뺄 때 근육에 빠지는 걸 막아주는 근육 유지 비만 치료제입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지금 높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야인 만큼 계약이 터진다면 조 단위의 초대형 딜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이를 기반으로 NH투자증권에서는 한미약품의 목표 주가를 무려 7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주가 흐름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장 초반 시장의 출렁임과 함께 4% 개파락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불안감으로 무너질 때 오히려 한미약품의 주가는 5% 넘는 강한 상승 저력을 보여줍니다. 장중에 57만 원 찍었고요. 현재는 지수와는 좀 반대로 가고 있죠. 지수가 낙폭을 줄여나가니까 오히려 한미약품의 주가는 상승폭이 좀 둔화가 되고 있습니다. 1%대 오름세만을 유지하고 있고요. 주가는 54만 6천 원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한미약품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는데 여러분들 어떤 포인트가 핵심인지 잘 체크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투자텔미 이어갈게요. 외국계 메이저 증권사에서 처음으로 현대차 밸류에이션 리레이팅 보고서가 나와서 많은 텔레방이 이 리포트 내용을 공유했더라고요. 같이 보면 좋을 것 같아서 제가 한번 골라봤습니다. JP모건의 주요 요지는 현대차가 엔비디아 자율주행 생태계의 핵심 파트너가 됐다. 바로 이거입니다. 먼저 리포트에 엔비디아의 알파바이오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게 뭐냐면 엔비디아가 제공하는 자율주행 표준 소프트웨어 패키지입니다. 예전에는 테슬라처럼 혼자서 소프트웨어까지 다 개발해야 자율주행을 할 수 있었는데 이제 엔비디아의 알파바이오만 가져다 쓰면 누구든 자율주행 기술을 확 끌어올릴 수 있게 판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전 엔비디아 부사장인
박민우 박사의 영입과 현대차 그룹의 대규모 엔비디아 GPU 5만 대 조달은 현대차 그룹을 알파마요의 가장 중요한 사용자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JP모건은 현대차가 엔비디아의 단순한 고객이 아니라 가장 중요한 파트너가 됐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내용도 같이 정리된 내용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각에서는 현대차 그룹이 엔비디아의 하청업체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JP모건은 딱 선을 그었습니다. 현대차 그룹은 연간 700만 대를 찍어내는 거대 제조사인데다가 로봇 사업도 하고 있죠.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현대차 같은 큰 파트너를 절대 소외시킬 수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엔비디아의 소프트웨어를 가장 완벽하게 구현해줄 최고의 하드웨어 회사가 될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현대차와 기아를 옛날의 잣대인 PER 6, 7배로 평가하면 안 된다라는 거고 자율주행 기술력이 확인이 됐으니 밸류에이션을 훨씬 더 높게 PER 9배에서 11배 정도는 쳐줘야 한다라는 논리입니다. 그렇게 계산해서 나온 목표 주가가 현대차는 68만 원, 기아차는 26만 원이었습니다. 이어서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전략과 관련해서 또 다른 텔레방으로 가보도록 할게요. 네, 현대차 그룹의 자율주행 소프트웨어 핵심 계열사인 42- 또 대대적인 조직 정비에 나서고 있다라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전 엔비디아 부사장 출신인 박민우 사장이 취임을 앞두고 자율주행 전문 인력을 대거 충원하면서 SDV,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중심의 자동차 전환을 위해 준비를 하고 있는 건데요. 현대차 본체와 42의 경계를 허물어서 개발 속도를 높이고 당장 올해 하반기에 데모카를 선보여서 기술 자립을 증명하겠다라는 그룹의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현대차가 단순한 하드웨어 제조사를 넘어서 테슬라처럼 소프트웨어로 수익을 내는 기업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이 시장에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상당히 궁금해지는 대목입니다. 주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주가는 다시금 좀 밀려나고 있는 구간이 있죠. 국내 증권사도 그렇고 외국계 증권사도 그렇고 새로운 밸류에이션을 부과는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전체적으로 시장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현대차와 기아도 각각 5에서 3%대 주가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는데 시장 정상화와 함께 현대차와 기아의 주가도 다른 밸류를 받아갈 수 있을지 체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 내용 이어가 볼게요. 오늘 시티에서 코스피 7천을 전망한 보고서가 역시나 텔레그램에 상당히 많이 공유가 됐습니다. 제가 날짜를 이제 정확히 찾아보니까 어제 저녁에 나온 리포트였고요. 내용을 이렇게 잘 요약해 놓은 텔레그램 방이 있어서 요약본 위주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같이 변동성이 큰 날 하필 코스피 7천 얘기를 하는 게 맞나 싶기는 한데 일단 시트에서는 코스피의 목표가를 기존 5천에서 7천으로 대폭 상향했습니다. 그 이유는 지금 우리 시장이 상승장의 초입을 지나서 허리쯤은 미드 사이클에 진입을 했다는 건데요. 왜 이렇게 좋게 보고 있는 걸까요? 일단 시티에서는 다가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3, 4월쯤에 약 10조 원 규모의 추경이 편성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돈이 풀리면 경기를 자극할 거라는 스토리고요. 두 번째로는 더 강력해지는 밸류업 정책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선 1분기 내에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 통과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고 PBR 0.8배도 안 되는 저평가 기업들은 상속이나 증여세를 낼 때 시가가 아니라 더 비싼 순자산 가치로 평가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 대주주 입장에서도 세금을 덜 내려고 일부러 주가를 누를 요인이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중복 상장에 대해서 소액 주주를 또 보호한다고 하죠. 여기에 이 정부가 국가 성장 펀드를 150조 원까지 키워서 AI 전환과 초혁신 프로젝트에 쏟아붓는다고 합니다. 이 또한 시장에 큰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럼 시장에서 어떤 섹터와 종목을
픽해야 될까요? 일단 반도체에서는 전자닉스 빠질 수가 없고요. 소부장에서는 유진테크, 두산, 이수페타시스가 언급이 됐습니다. 자동차에는 당연히 현대차 그룹이 있고요. 내수가 살아난다면 소비재를 봐야 하는데 종목으로는 현대백화점, 파라다이스, 제일기획으로 압축이 됐습니다. 전력기기와 유틸리티 쪽에서는 북미 수출 호조가 지속이 되고 있는 HD 현대일렉트릭과 LS일렉트릭 그리고 한국전력이 포함되어 있었고요. 통신에서는 KT, 물류에서는 현대글로비스와 CJ 대한통운을 눈여겨보자라고 주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코스피 7천에 기여할 종목들이 될 텐데 오늘 시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체적으로 주가 하락세를 피해갈 수 없는 상황에서 유진테크가 4%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 전력과 유틸리티 쪽에서도 오늘 주가 큰 폭의 하락세가 감지가 되고 있고요. KT는 그나마 방어를 하면서 약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한국 시장은 리스크보다 기회가 훨씬 크다라고 시티에서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7천이라는 포인트가 과연 현실화될 수 있는 숫자가 될지 정책 변화와 함께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세 가지 이슈들 모두 전해드렸고요. 이제 엔빈구드 이태호 매니저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시장에서는 어떤 뉴스를 의미 있게 봐야 될까요? 오늘 오전장부터 확실히 가장 강력한 섹터로 꼽히고 있는 것은 우주항공인 것 같습니다. 연일 우주항공과 관련돼서 새로운 이슈들이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오전장에 들려왔던 내용 중에 하나가 스페이스X가 상장과 동시에 대형 지수의 패스트를 타려는 상황이라는 내용들이 좀 들려왔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보통 기업들이 IPO를 하고 나면은 지수에 바로 편입되는 것보다 일정 기간 동안 관찰 기간을 좀 거쳐가게 됩니다. 이 기간이 어느 정도 좀 지나가야지만 기업의 어떤 유동성이라든지 안정성들의 판단이 서고 그런 이후에 나스닥 100이라든지 S&P 500과 같은 대표 지수에 편입이 되게 되는데요. 스페이스X가 나스닥과 같은 지수의 상장과 동시에 바로 편입될 수 있도록 규정을 좀 바꾸자라는 제안을 한 상황이라고 또 알려져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이제 이 지수의 상장과 동시에 편입이 되게 된다라고 하면은 인덱스 펀드 같은 경우는 의무적으로 내가 사고 싶어서 사는 것이 아니라 규정상 의무적으로 사야 되는 매수세가 꾸준히 들어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스페이스X에 대한 관심도가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고 있다라고도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해당 기준이 좀 도입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물론 스페이스X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이 성장주들 강력한 어떤 패시브성 자금 유입에 따른 성장 동력으로서 또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당분간 이와 관련해서의 어떤 내용들은 지속적으로 좀 팔로우하는 것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주항공주들의 현재 강한 상승세의 흐름을 좀 고려해 보면은 이번 2월에도 역시나 우주항공주의 강력한 어떤 상승 흐름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에서 나 홀로 날아가고 있는 우주항공 쪽을 이슈 키워드로 꼽아주셨습니다. 어떤 종목 탑픽으로 보면 좋을까요? 26년에 우주항공주에서는 조금은 더 수주 모멘텀들이 보유되어 보이는 그런 종목 중심으로 현재 구간에 접근해 보면 좋지 않을까 싶고요. 오늘 준비한 기업은 AP위성입니다. 현재 2만 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기업인데 위성통신 단말기 업체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인공위성에 대한 제조 사업부, 개발과 제작도 하고 있는 기업인데 우리나라에서 우주개발 예산 확대와 민간 중심의 어떤 새로운 뉴 스페이스 정책들의 핵심 부품에 대한 국산화 구조가 강화되고 있기 때문에 AP위성의 향후 업체 강도는 좀 높아지지 않을까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올해 실적에 대한 갈성을 한번 눈여겨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올해 위성 항법 탑재체라든지 송수신기 그리고 이제 군집 위성용과 같은 탑재체들이 개발 완료가 된 것들이 본격적으로 양산 체제에 돌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위성 제조 사업부의 매출이 전년보다 한 100% 이상, 2배 이상의 어떤 성장세가 전망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적으로 충분히 증명이 될 수 있는 기업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이제 또 국가주도 대형 프로젝트가 예정되어 있는 것들이 많이 있죠. 우선 한국형 위성 항법 시스템 총 8기에 대한 위성이 다수로 좀 양산 구조로 좀 가고 있는 부분도 있고 편리한 위성 5호기라든지 달 탐사 착륙성과 같은 대형 프로젝트들이 좀 많이 존재하기 때문에 반복 수주에 대한 구조도 HP 위성이 충분히 가져갈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컨택에 이제 편입이 되었기 때문에 AP 위성은 위성이나 탑재체 그리고 컨택은 지상국 데이터 서비스
이런 이제 수직 계열화가 완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마진 구조 또한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23,000원, 손절가 17,000원 제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미 우주 태양광 관련해서 2월 3일에 유니테스트라는 종목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리뷰 필요할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이태호 매니저 만날 수 있는 방법도 알려주시죠. 네, 일단 우주 태양광 관련 종목으로 유닛 테스트를 빠르게 선점을 했는데 오늘 시장에서 하나솔루션이 한 17% 정도 여전히 강한 상승 구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페로브스카이트와 관련된 모멘텀을 강력하게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유니테스가 국내에서는 페로브스카이트 연구기술 개발에는 가장 오래된 업력을 보유한 기업이기 때문에 향후 꾸준한 어떤 관심도는 증가될 수 있다라고 보셔도 될 것 같고요. 기존 목표가 여전히 유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개 방송은 장 마감 이후에 4시 40분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장 마감 4시 40분, 장 마감 이후에 4시 40분에 온라인 유튜브에 이태우 검색하셔서 입장하시면은 제가 오늘 다음 주 시장을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들을 많이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엠비엔골드 이태우 매니저였습니다. 감사합니다.